연방식품의약국이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 긴급 사용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접종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방 하원이 약 2조 달러가 투입되는 사회복지성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표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공화당의 반대 등으로 축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시계열 대학들이 신입생 대입평가 항목에서 SAT 점수 반영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SAT 성적을 입시는 물론 장학금 선정 등에도 전혀 고려할 수 없게 됐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한 아시안 여학생이 무차별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른 아시안 학생들에게 폭행을 퍼붓는 가해 학생들을 막으려다 역으로 폭행을 당한 건데 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오늘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3대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오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2회차 접종을 마친 지 최소 6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들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동안 고위험군으로 제한했던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겨울철이 다가오고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라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We are seeing an increase in emergency department visits among adults aged 65 and older, which are now again higher than they are for younger age groups. 앞서 연방당국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존슨앤존슨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을 이미 승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모든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해지면서 백신 접종률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예방 효과가 절반 이상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부스터샷 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는 진단입니다. Why don't we get as many people as we can get vaccinated as quickly as possible, and get as many people who are eligible for getting boosted as possible. FDA와 CDC의 승인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는 내년 1분기 안에 생후 6개월부터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감염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공개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24일부터 2주 동안 LA 카운티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랭캐스터와 팜데일, 스튜디오시티, 그리고 산타 클라리타 등 1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율이 가장 높은 상위 두 지역인 랭캐스터와 팜데일의 백신 접종률은 각각 58%와 66%로 LA 카운티 전체 평균인 73%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시티와 산타 클라리타 등 코로나 핫스팟 10곳 중 7곳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LA 카운티 전체의 수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코로나 핫스팟 지역에서 발병률을 높이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으며 수치만으로 백신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 할로윈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에도 계속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개월 동안의 진통 끝에 연방 하원이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와 기후변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상원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여서 법안 통과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The yeas are 220. The nays are 213. The Build Back Better bill is passed. 교육과 의료, 기후변화 등에 약 2조 달러를 투자하는 사회복지성 예산안이 공화당 전원 반대 속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는 최근 대통령 서명을 마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입니다. 수개월 동안 협상이 이어져 온 만큼 법안 통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This bill is monumental. It's historic. It's transformative. It's bigger than anything we've ever done. 법안의 최종 처리를 위해선 아직 상원에 간문이 남아있지만 통과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상원 내 일부 의원들은 국가 부채 증가와 증세의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Never in American history will so many taxes be raised and so much borrowing be needed to pay for all this reckless spending.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피하고자 과반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상원의 여야 의석수는 각각 50석으로 같습니다. 민주당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단 한 명의 공화당 의원의 찬성표를 얻지 못할 경우 법안은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처리됩니다. 상원은 성탄절 이전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최종 통과까진 험로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 EDD가 실업수당 수혜자들에게 수급 자격 증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EDD는 팬데믹 동안 실업수당을 받은 자영업자와 독립계약자, 각 근로자들에게 수급 자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돈의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EDD 측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 100만여 명이 자격 조건이 불충분한 상태였음에도 수당 지급을 받았다며 이들은 수급 자격 증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나중에 신청자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지급된 실업수당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추가로 3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팬데믹 기간 동안 EDD는 300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실업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이 중 200만여 명이 세금 보고 등 추가 증명 정보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유시 계열 대학들이 신입생 대입평가 항목에서 SAT 점수 반영을 완전히 중단할 방침입니다. 마이클 브라운 유시대학 교무처장은 앞으로 유시 계열 9개 캠퍼스에서는 SAT와 ACT 등의 점수를 입학 심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유시 이사회는 최소 2024년 가을 학기까지 입시에서 SAT와 ACT 점수 제출 의무화를 폐지해 선택사항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난 9월 입학 사정에서 점수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SAT와 ACT 점수 반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대학 당국은 다른 평가 수단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SAT와 ACT를 대체할 만한 시험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원두 생산국 브라질이 이상기후를 겪으면서 커피 원두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커피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2달러 32센트에 거래돼 지난 201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원두 가격 상승은 브라질의 가뭄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른 흉작과 글로벌 물류 대란이 주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미국 내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 업체들은 미리 원두를 사들이는 대응 전략을 펼쳐왔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원두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업체들의 커피값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하철 안에서 또 아시안 증오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흑인 학생 4명이 아시안 여학생을 때리고 밟는 등 무차별 집단 폭행을 가했는데요.
특히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아시안 증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쯤 필라델피아 지하철 안. 4명의 흑인 여성들이 아시안 남학생들에게 소리를 질러대다 주먹으로 때립니다. 말리려던 아시안 여학생에게도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다 다시 남학생들에게 폭언을 퍼붓습니다. 보다 못한 아시안 여학생이 다시 막아서자 얼굴을 때리고 구석으로 몰고 가 사정없이 머리를 때립니다. 급기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때리고 밟고 심지어 한 가해 학생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들고 무차별 폭행합니다. 피해자의 빠른 신고로 당일 가해 학생 2명이 체포됐고 다른 2 여학생 역시 다음날 센트럴 고등학교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 모두 조사한 결과 이번 사건을 명확한 인종차별로 규정했습니다. She stepped up and told the girls to stop saying what they were saying. She then became a target. Just truly heroic.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를 위해 강조되어 온 제3자 개입.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또다시 증오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She saw that, but every time when friends and the people from community give her support, send her loves, every time they said hero, the word, her mother's heart was broken. We pay a price for being a hero. This is too cold-blooded. You are still kids. And even her daughter supported Black Lives Matters. I want to say Asian life also matters. 전문가들은 범죄를 막아서기 전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unfortunately, sometimes when you do that, can sometimes be dangerous because they'll turn and they'll start targeting you. Calling the conductor or pushing the emergency safety button or getting other people on the train to all gather with you so that way you have a larger group to be able to tell the attackers you need to stop. 비영리 단체 스탑 AAPI 헤이트에 따르면 지난 20개월 동안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범죄의 16% 이상이 신체적 폭행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증오범죄 피해자 중 한국인 비중은 16%로 중국인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일리노이주 오크브룩 지역의 한 명품 매장에서 10여 명의 절도범들이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크브룩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쯤 오크브룩 센터의 루이비통 매장에서 복면을 쓴 14명의 절도범들이 침입해 순식간에 12만 달러 상당의 가방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들은 3대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도주했으며 수사관들은 도주 차량 번호를 포함한 단서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Once they entered the store, they pulled out the garbage bags from their coats and started filling them with merchandise. We do have some information on the vehicles. We're holding back that information right now, but certainly we're working those leads in order to potentially identify the suspects. 지난달 사건 발생 지역에서 30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13명의 절도범들이 6만 6천 달러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유사점에 집중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들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미접종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델타 쇼핑 트럭 운송업체는 트럭 운전기사를 채용하지 못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 공고에서 백신 접종 의무 조항을 없앴다고 전했습니다. 또 의료 서비스 업체는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의료 종사자나 간병인을 채용하기 위해 백신 필요 없음 조항을 채용 공고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백신 접종 의무 조항을 없애자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백신 접종을 받은 간병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백신 접종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력난이 점점 심화함에 따라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노동국에 따르면 지난 9월에만 440만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그만뒀고 이는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후에도 후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대 의대 연구팀이 미 의학협회 학술지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뒤에도 후각 상실이나 기능 변화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사람이 70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이번 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후각 기능 장애가 새로운 공중보건 우려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만성 후각장애 치료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후각 상실은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을 수 없거나 상한 음식 섭취 같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식생활과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환자들이 어떤 과정에 의해 후각을 잃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 가장 서쪽에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에 500년 만에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한 달 동안 내릴 양의 비가 단 이틀 만에 쏟아졌습니다. 마을이 고립되고 도로가 끊기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재기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드넓은 마을이 홍수로 완전히 잠겼습니다. 산사태로 토사가 밀려들면서 철길이 끊겨 열차가 아래로 추락해 있습니다. 제트스키를 타고 홍수로 잠긴 마을에서 소를 구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도 보입니다. 5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에 주민 18,000여 명이 고립됐고 1명이 숨졌습니다. 가축 수천여 마리도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최대 항구이자 북미에서 네 번째로 큰 밴쿠버 항으로 통하는 모든 철도 연결이 끊겼고 주요 고속도로도 폐쇄됐습니다. 밀을 포함한 곡물과 석탄 등 물류 상당 부분이 일시적으로 멈췄는데 당국은 물류 대란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part of the Western Milk Pool and we're also part of a national scheme, and so we won't run out of food. 하지만 불안한 시민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일부 대형마트는 텅텅 비었습니다. This is the veggie section. 캐나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의 대표는 사재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We understand that these are very uncertain times and stressful times and are asking our customers to maintain normal shopping habits. Be patient, be encouraging. 밴쿠버 동쪽 프레이저밸리가 가장 큰 피해를 봤는데 이 지역에서만 9천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할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재민들의 대피를 돕고 붕괴된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지역의 공군까지 급파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의 뿌리라며 특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물타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검찰이 대장동 관련 부실대출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의혹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사건에는 대장동 비리 관련자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대장동 부실대출을 알선하고 10억 원을 챙겼지만 당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조모 씨의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이었고 둘을 연결해준 인물은 김만배 씨였습니다. 수사 책임자는 윤석열 중수이과장과 최재경 중수부장이었는데 박영수, 최재경은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가 있었고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주인 검사로서 알면서도 이걸 입건하지 않거나 또는 무혐의 처분해서 그들이 이런 토건 비리를 저지를 토대를 만들어줬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저축은행 의혹을 특검에 포함시키는 데 부정적입니다. 당초 어떤 조건이라도 하려면 하라고 수용 입장을 밝혔던 윤석열 후보도 물타기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수사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고인들은 누구로 소환하면 그 사람의 범죄를 다 알아야 됩니까? 국민학교 애들한테 얘기해도 먹히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 후보 본인과 부인, 장모를 뜻하는 이른바 본부장 비리 의혹만 14건에 달한다며 총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윤 후보 일가를 둘러싼 민주당의 의혹 공세에는 선거를 막장으로 몰고 가는 흑색 선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전 등 충청권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당 선대위가 비대하기만 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 후보도 혁신적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를 타고 대전 엑스포 시민공원에서 내린 이재명 후보는 곧바로 프로게이머들과 게임 대결을 펼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다가는 밤을 새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너무 잘하셔서. 이번 주 국제 게임 전시회를 앞두고 직접 홍보에 나선 겁니다. 이 후보는 규제 중심에서 핵심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덕특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선 자율주행차, 오토비를 직접 시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이오토비 정지하세요. 정지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공정성장을 위해선 단기 과제 중심 보고용 연구만 지원했던 관료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 이게 아마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대장동 특검이란 난제를 털고 다시 민생행보에 속도를 낸 이 후보는 수도권 공기업 200여 곳에 대한 지방 이전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선대위 쇄신과 관련해선 당이 너무 느려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혁신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를 찾아 반려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원팀 선대위 문제를 놓고선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지지 선언에 불참하는 등 진통이 계속됐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를 찾아 애완견을 끌어안으며 적극적으로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스스로 애견인이기도 한 윤 후보는 반려동물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며 진료비 표준화도 약속했습니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선 몇 달 전 언론을 통해 사드 문제로 설전을 벌였던 것과 달리 친밀감을 표시하며 한중 관계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서로 잘 이해하고 발전하고 또 정말 가까운 관계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를 저도 기원하고. 원팀 선대위를 위한 진통은 계속됐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SNS에 2007년 경선에서 패배한 박근혜 후보도 MB 대선판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선대위 참여를 강요하는 건 부당한 횡포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반문 빅텐트를 구상하고 있는 윤 후보에게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표를 극대화시킬 거냐는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야지 어떤 특정인을 어느 자리에 배치하고 뭐고 거기에 관심을 둬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출신의 김한길, 김병준 두 인사를 영입하려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의 인연, 친소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는데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자신이 모시려는 것이지 인간적인 친소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어제 수능이 치러졌죠. 수험생분들 수험표를 잘 가지고 계시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수능을 본 수험생을 위한 할인 행사가 시작되는데요. 올해는 혜택이 더 풍성합니다. 먼저 롯데월드와 에버랜드 등 놀이공원에서는 수험생에게 최대 66% 할인 혜택을 주는데요. 수험표를 제시하면 종합이용권 할인에 팝콘도 무료로 증정한다고 합니다. 외식업체와 커피 전문점에서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하는데요. 파스타를 무료로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있는가 하면 음료를 2,000원 깎아주는 카페도 있습니다. 국내 일부 백화점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인기 패션 브랜드 제품을 20-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전자통신업체들은 노트북과 스마트폰 할인과 함께 가전을 구매한 수험생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 공연계에서도 수험생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요. 수험표 알차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임신, 출산 지원 혜택이 늘어납니다. 임신하면 진료비 지원금으로 최대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자녀를 임신했을 때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하면 올해보다 40만 원이 늘어난 140만 원을 받고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신부는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사용하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사용 범위도 확대되는데요. 지금은 지원금을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나 약제, 치료재료 구매비로 써야 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앞으로는 임산부는 모든 진료비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1살 미만까지만 지원되던 영유아 진료비와 약제 구입비 등도 내년부터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지난 2018년에 정부가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가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허용했는데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내년부터는 카페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경부가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 접객업소 안에서 일회용품을 못 쓰게 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 고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규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실 때에는 예전처럼 머그잔이나 텀블러와 같은 다회용 컵을 사용해야 합니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쓰면 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매장 넓이가 333제곱미터 이상인 카페의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현금성 특별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넉 달간 계절관리제 기간에 1,800km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에게는 차량 한 대당 10,000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직전 2년 평균 사용량보다 20% 줄인 에코 마일리지 회원도 10,000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와 상품권 구매에 쓸 수 있고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기부도 가능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시작 주행거리를 등록하면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9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